명품 같은 거를 이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기술은 개방할 게 아이디어는 대표적인 명품 핸드백 할인과 중고 위탁 매장 이게 칸가스 백화점 강남 매종과 고이비토 강남 본점인데 고이비토는 이게 명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데요. 저도 지금 여러 번 한번 갔다 와봤어요. 옛날에 저기 신촌인가 거기서 조그만 매장에서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저기 동대문 쪽으로 가면 고이비토 매장이 있다가 폐쇄돼가지고 지금 커피숍으로 들어가지고 통으로 다 사가지고 건물을 위아래가 다 커피숍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밤에 가도 이렇게 좀 가득하고 우리 집 주변에도 외국인들이 이게 가득해요. 금발머리 외국인이라든지 세계 각국에서 오는 것 같은 인종 전시장 같이 우리 집 천만 년면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쁜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 건너편에도 그렇고 밤에도 제가 저기 동대문 쪽에 저기 중앙아시아 거리 쪽을 좀 갈 일이 있어요. 은행의 매장이 거기 있어서 통축 좀 자전거 타고 밤에도 사람 외국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하나도 이렇게 가게가 이렇게 상점이 계속 생겨서 좀 번화가가 돼가는 것 같아요. 핵심 지역에서 약간 많은 사람 유동 인구가 있다 보니까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나 봐요. 그래서 그냥 던던 건물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꽤 유동 인구가 밤에도 환하고 다 통일으로 하다 보니까 답답하지 않고 폐쇄적이지 않고 이 안에 색깔을 칠해놓지 않고 그냥 통일으로 식당을 이렇게 해서 쭉 해놓으니까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개방성 있고. 네, 칸가스 백화점 강남 매종 같은 경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거의 민트급이라는 거의 새거 같은 중고 명품 전 백화점 샤넬, 아르메스, 루이비통 다양한 브랜드 핸드백, 시계, 주얼리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타가 자기가 팔지는 않고 빌려주고 싶다 했을 때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가짜였을 때는 좀 그런데 소비자가 진품임을 것을 확인하고 빌리는 입장에서 확인하고 좀 그렇죠. 이렇게 100% 진품 가품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300평 이게 고이비토 강남 본점 같은 경우는 반포 쪽에 있나 본데 300평 규모의 대형 매장을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대중적인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폭넓게 취급합니다. 자체 명품 감정 시스템을 걸쳐서 정품을 보증합니다. 전문 감정사가 선주하고 있다. 여기다가 이렇게 신진 작가들이 만든 핸드백이라든지 이렇게 패션 주얼리들을 같이 배치를 한다면 폭넓은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명품들을 하고 희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품 사업이라는 게 희석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신진 작가들에서 고급스럽게 하면 이것이 브랜드가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오니까 명품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손상되면은 계약서 가지고 얼마 배상한다 이런 거 주고 그래서 빌려주는 사업에서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핸드백 명품을 10개를 가지고 있다. 10개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수익을 배분한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매출을 속일 수도 있는데 자체 계약서를 통해서 하거나 자기가 직접 이렇게 사업을 조그맣게 사업을 하면 되죠.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런 거죠. 근데 파손됐을 때 이제 얼마를 물어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자칫하면 이게 조금 좀 그래서 직원을 두고 하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들의 어떤 디자인 핸드백이라든지 보통 핸드백이죠. 구두도 있고 이렇게 운동화도 이렇게 디자인을 갖다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배치를 같이 해가지고 처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성장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명품으로 그만큼 디자인이 세련돼야 되겠죠. 명품으로 같이 몽뚱그려서 파는 거죠. 그것도 빌려줄 수 있고 왜 그걸 빌려줄 수 없습니까? 빌려줄 수 있는 거. 마음에 드는데 이 명품보다 이 신진 작가들의 명품이 진짜 이거 가격이 셉니다. 이것도 빌려주는 사업이면 두 가지를 다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진 작가들은 영어가 보통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럴듯해야 되니까 한국어로 하면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영어 들어가서 프랑스 네. 명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 개방을 할게. 네. 제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달에 이거 명품 빌려줘가지고 소득이 100일에도 나오면 그거 괜찮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기분 나쁜 게 자기 건데 이것을 좀 오래된 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건데 다른 사람 뜻하는 게 싫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가 또 새로운 게 생겼다 그러면 그거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통해서 소득이 100이라도 200이라도 괜찮지 않냐라는 거죠. 아예 그냥 자기가 사업을 꾸릴 수도 있고 여러 사람도 모여서 필요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고 명품을 자기가 사요. 자기가 사가지고 가짜를 살 수도 있잖아요. 명품과 가품을 구별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됐을 때 좀 사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빌릴 때가 얼마에 한 번 명품 핸드백을 한 번 빌리는 가격이 얼마나 되죠?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앉아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왜 그러냐면 명품 핸드백이 일반적으로 한 번 대여 가격이 1박 2일 기준으로 해서 3만원에서 10만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10개를 빌려줬잖아요. 10개를 빌려줬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안 빌려갈 수도 있는데 1박 2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한 달에 얘가 이렇게 20번을 10번 보수적으로 해서 10번 빌려갔다. 그렇게 되면은 5만 원씩 보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50만 원이잖아요. 10개면 그죠? 10개면 50만 원이면 10번이면 아니네요. 한 개짜리 10번 빌려갔다. 이게 되게 장사가 잘 되는 건데. 그러면 10번 빌려갔다 그러면 한 개면 이것이 5만 원씩이면은 50만 원. 이것이 10개면 5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이론적으로. 근데 너무 희망적으로 좀 그런 한 달에 명품 가방 하나당 3번 빌려갔어요. 그러면 3번 빌려가면 3, 5, 15,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3만 원 최고 싸게 좀 4만 원 기준으로 합시다. 3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이라니까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번을 하나당 10번 빌려가면 40만 원이고 5번 빌려가면 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5번 나갔어요. 그러면 20만 원인데 이게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이잖아요. 식당보다 나아요. 식당 장사에서 1억, 2억 매덕 투자해가지고 종업원 월급 못 주고 파산하는 경우 카페 같은 게 그거보다 낫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진짜 명품인 경우와 가짜 명품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샤넬, 디올, 에르메스 좀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 오래된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흥미가 떨어졌다 하면 샤넬, 디올, 에르메스, 하이엔드 브랜드 그건 옷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거기다 이제 신진 작가들의 옷을 같이 벨트 이런 것도 하고 품목을 늘리면 그걸로 치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루 어디 이렇게 행사를 가는데 자기가 10만 원 때문에 이렇게 핸드백부터 해서 명품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매력이 있는 거겠죠.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10만 원에서 12만 원, 15만 원이면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거 옷 빌려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샤넬, 디올, 에르메스, 하이엔드 브랜드 평균 10만 원, 15만 원, 클래식백 자기가 직접 차리면 다 자기 매출인데 대신 어떤 업체에다가 이게 대여를 해갖고 그 업체에서 정직하게 해주느냐가 문제인데 업체에서 적어도 업체에서 나한테 자기 반, 야기 반, 이쪽 반 해주는 데도 별로 없어요. 거의 그렇죠. 별로 없죠. 그러면 이게 아예 그냥 틀림없다라고 했을 때 직접 이게 매장을 차려버리는 방법도 있긴 해요. 샤넬, 디올 여러 사람에서 10사람이 이렇게 연예인인데 10사람에서 하면 제법 수량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급으로 가는 거예요. 빌려주는 이렇게 해서 샤넬, 디올, 에르메스, 하이엔드 브랜드 평균 10만 원, 15만 원, 클래식백, 보이백, 레이디, 디올 이게 10만 원에서 15만 원,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이것은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대예요.
미니백마 중저가 명품 이게 1박 2일 기준으로 3만 원에서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식당보다 난데 이거를 안 할까요? 내가 명품을 만약에 20개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당 5일씩 빌려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5만 원이라고 평균 생각을 해봅시다. 5만 원이면은 5일씩 기준으로 하면 25만 원 빌려가는 건데 10개 하면 250만 원. 식당보다 나아요. 이거는. 식당보다 낫다. 만약에 장사가 잘 돼. 중간에 훼손해 갔다. 1박 2일인데 그 훼손할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서로 계약서를 소비자가 불러한테 꼼꼼히 작성을 해서 그 계약서에 작성하는 보통 다 내줘요. 그래서 아니면 보증금 명목으로 훼손했을 때 보증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받아가지고 훼손비까지 돼서 명품 수리를 했을 때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수리센터가 있고 거기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싸고 그래서 가짜 명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사기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소비자가 고소를 했을 때가 미니백 중저가 명품 그래서 이게 신진 작가들의 상품을 갖다 놓고 아예 그냥 패션 그 외국에서 있잖아요. 홍콩 같은 데는 전 세계 명품이 많은데요. 아니면 홍천 가서 직접 사세요. 홍콩이나 다른 외국에 돌아오면 여기서 액세서리, 보석, 주얼리 여러 가지 지침밖에 어떤 패션 잡화를 가져다가 배치해서 주문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국제 택배로 이렇게 배송을 받으면 그렇죠. 자기가 물품을 고르는 안목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 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찾는 수요가 있는 양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겸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죠. 이렇게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빌려줄 수 일반 명품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엣지스러운 편집샵처에서 빌려주는 사업을 하면 의외로 판매하는 사람은 수량이 적을 수도 있는데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게 되면 패션 작가 이것도 이 아이템도 그런 핸드백부터 해서 이게 구두, 이런 벨트 이런 것들 이렇게 모자 이런 거 한 번 빌리는 가격에 해서 모자는 5,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사가지고 그럼 이렇게 내가 아이템을 갖다 5개를 갖다 거기서 빌리면 총 해도 1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기꺼이 지불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기술 공개를 할게요.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물품 고르는 안목만 있으면 그래서 사람 이거 잘하면 이게 지점까지 되고 대박 날 수도 있어요.